흰 나이가 들수록 말이 품격을 잃고 있지는 않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말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을까요? 혹시 젊은 시절의 거침없던 패기는 사라지고 그저 가볍고 겉도는 이야기만 늘어나는 건 아닐지, 혹은 그 반대로 삶의 지혜가 깊어지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묵직한 품격이 더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레 존경받는 사람이 되길 바라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때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말이 권위가 되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많은 말 때문에 오히려 품위를 잃는 경우를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어른들을 떠올려 보면 어떤 분의 이야기는 늘 귀 기울이게 되고 어떤 분의 이야기는 이내 흘려듣게 되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단순히 연륜에서 오는 차이일까요? 아니면 말하는 방식 그 자체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해답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무려 2500년 전 중국의 위대한 사상가 노자의 지혜 속에서 말이죠. 노자의 철학은 단순히 옛 지식의 나열이 아닙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소통해야 품격 있는 어른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지 그 길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때론 앞뒤 가리지 않고 거침없이 말하며 세상을 헤쳐나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의 깊이가 더해지는 노년에는 말이 아닌 지혜와 통찰력으로 세상을 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지혜가 바로 노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세 가지 말하기 비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비결들은 단순한 화술을 넘어 우리 삶의 태도와 인격까지 가다듬는 귀한 가르침이 될 겁니다. 그럼 노자가 전하는 첫 번째 지혜부터 함께 들여다볼까요?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의 고정관념을 뒤흔들지도 모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고요? 지자불언, 언자부지, 지자부언, 언자부지.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엄청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아는 것이 많으면 당연히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내가 가진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설명하고 가르쳐주려 애쓰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겨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노자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굳이 자신의 앓을 드러내려 애쓰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노자는 진정한 암은 침묵 속에서 더욱 깊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끊임없이 외부로 향하는 말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때로는 자신의 앓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 물속 깊은 곳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반대로 말이 줄어들고 경청의 태도가 깊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이야기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세상을 더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요히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기울이며 사색에 잠긴 노인의 뒷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침묵 속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말보다 훨씬 더 많은 지혜와 통찰이 담겨 있을 겁니다. 가족 모임에서 어린 손주의 제잘거림을 그저 온화한 미소로 듣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경청의 미덕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현대 사회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자는 척하거나 설명하려 드는 태도를 너무나 쉽게 접합니다. 회의실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열변을 토하는 사람이 많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조용히 듣고 핵심을 꿰뚫는 리더의 한마디가 더 큰 울림을 주곤 하죠. 온라인 공간, 특히 SNS 댓글창에서는 불필요한 논쟁과 설전이 끊이지 않습니다. 서로 자신이 더 많이 안다고 주장하며 상대를 깎아내리려 애쓰지만 결국 남는 것은 공허한 뿐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노자는 이런 현상을 이미 꿰뚫어 본 것이 아닐까요? 말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앓의 깊이가 얕아지고 진정한 소통은 멀어진다는 것을요. 진정한 지혜는 자신을 낮추고 침묵 속에서 세상을 관조하며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는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성찰과 깨달음,
그리고 반성의 시간이 필요한 대목이죠.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 내가 아는 것을 과시하려 들지는 않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 첫 번째 비결은 우리에게 말하기 이전에 듣기의 중요성, 그리고 존재 자체로 빛나는 품격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노자의 첫 번째 지혜는 오히려 말을 줄이고 침묵을 선택할 때 비로소 진정한 암과 품격이 찾아온다는 역설적인 진실을 보여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말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우리를 곤궁하게 만들 수 있다는 노자의 두 번째 지혜를 통해 말의 양보다는 그 안에 담긴 핵심과 본질에 집중하는 법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노자의 첫 번째 지혜를 통해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경청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을 아끼고 침묵 속에서 내면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진정한 암과 품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역설적인 진실을 깨달았죠. 이제 이어서 노자가 전하는 두 번째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지혜는 우리에게 말이 많으면 자주 궁색해지니 중심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자로 풀어보면 다언삭궁 불여수중, 다언수궁 부여수중이라고 하죠. 이 말씀은 우리가 뱉는 말의 양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우리 자신을 곤란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넘쳐 흐르는 강물이 결국 제방을 무너뜨리거나 관역을 벗어난 수많은 화살들이 무의미해지듯 과도한 말은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때로는 감정적인 실수를 유발하며 결국 우리를 궁색한 처지에 놓이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끊임없이 말을 쏟아내다가 돌이킬 수 없는 말실수를 저질러 난처해졌던 순간 말이죠. 그때 우리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며 감정적으로 지치게 되고 결국 상대방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노자는 이 지점에서 말의 양보다는 그 안에 담긴 핵심과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고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있고 진실된 메시지를 간결하게 전달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은 상황 속에서도 현명한 사람은 불필요한 설명을 덧붙이거나 감정적으로 격앙되지 않습니다. 대신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단 한두 문장으로 명확하게 정리해내죠. 이런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와 함께 묵직한 품격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다면 중심을 지키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는 바로 내면의 평온과 흔들리지 않는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굳건히 제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에 휩쓸리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내면의 평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흔들림 없는 중심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말은 진정한 무게를 얻게 되고 품격 있는 소통의 확고한 바탕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혹시 모임에서 감정적으로 격해진 대화가 오가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모두가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목소리를 높일 때 홀로 침착하게 본질적인 문제만을 짚어내는 노년의 멘토 같은 분이 계시죠. 그분의 말은 결코 길지 않지만 깊은 울림을 주며 대화의 방향을 올바르게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중심을 지키는 말하기의 진정한 모습일 겁니다. 불필요한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거나 감정적인 토로로 공감만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오직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만을 선별하여 지혜롭게 전달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산사에서 고요히 명상하는 스님의 모습을 떠올려 볼까요? 그분들은 바깥 세상의 소란스러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에 깊이 집중하며 평온한 중심을 잡습니다. 이렇듯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힘이 곧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고스란히 드러나 불필요한 말들을 자연스레 걸러내고 꼭 필요한 메시지만을 전달하게 하는 진정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품격 있는 말하기는 단순히 화려한 언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결국 노자의 두 번째 지혜는 우리에게 말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을 아끼고 핵심에 집중하며 무엇보다 내면의 평온을 굳건히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품격 있는 말하기의 진정한 비결이 아닐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듣기 좋은 말과 진실한 말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파고들며 진정한 신뢰를 얻는 세 번째 지혜를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노자의 두 번째 지혜를 통해 말의 홍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는 방법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보았죠. 과도한 말이 오히려 우리를 궁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깨달음은 말의 본질적인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듣기 좋은 말과 진실한 말 사이의 미묘한 경계를 파고들며 진정한 신뢰를 얻는 세 번째 지혜를 함께 탐구할 시간입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진실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진실하지 않다. 언뜻 들으면 모순처럼 들리는 이 역설적인 문장 속에 과연 어떤 깊이 있는 삶의 가르침이 숨겨져 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아름다운 말들을 접하곤 합니다. 듣기 좋은 칭찬, 달콤한 아첨, 혹은 불편한 상황을 부드럽게 넘어가기 위한 교묘한 꾸민말들이 바로 그것이죠. 이러한 언어의 장식들은 당장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어색한 분위기를 능숙하게 누그러뜨리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과연 이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말들이 관계에 진정한 깊이를 더해주고 견고한 신뢰를 쌓아 올리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속이 비어있는 듯한 빈 껍데기 같은 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허점과 진정성 없음을 여지없이 드러내기 마련이죠. 마치 화려하게 포장되었지만 내용물은 부실한 선물 상자처럼 말입니다. 반면에 진실한 말은 때로 직설적이어서 듣기에 불편하거나 심지어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쓰지만 우리 몸에 이로운 약처럼 말이죠. 우리가 진심으로 아끼는 친구나 가족이 잘못된 길을 가려 할 때 그저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하고 아름다운 말 대신 때로는 냉정하고 솔직한 조언을 건넬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 상대방은 잠시 서운함이나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시간이 흐른 뒤에는 진정으로 자신을 걱정하고 깊이 아껴준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될 겁니다. 이렇듯 진실한 말은 당장의 감정적인 만족보다는 더 멀리, 더 깊이 내다보는 지혜로운 시선을 담고 있습니다. 노자의 이 세 번째 지혜는 거칠애보다는 변치 않는 진정성을, 순간적인 호감보다는 오래 지속될 장기적인 신뢰를 추구하는 말하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특히 관계의 깊이와 삶의 지혜가 더욱 중요해지는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이 가르침은 한층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이상 얄팍한 아부나 공허한 칭찬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죠. 인생의 수많은 희로애락을 모두 겪어본 사람들은 말의 표면적인 아름다움보다는 그 안에 담긴 진심과 무게를 훨씬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어른들을 떠올려보면 어떨까요? 그분들의 말씀은 화려하거나 달콤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투박하고 때로는 뼈아픈 진실을 담고 있을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바로 그런 말 속에서 삶의 깊은 통찰과 시대를 초월하는 변치 않는 지혜를 발견하고 그분들의 진심에 깊이 공감하며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마치 겉은 투박하지만 속이 꽉 찬, 오랜 시간 삭혀 깊은 맛을 내는 장인 정신이 깃든 음식처럼 진실한 말은 겉모습이 아닌 그 본질적인 가치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결국 진정한 품격은 혀끝에서 나오는 유려한 언변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자리한 진정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노자의 세 번째 지혜는 우리에게 말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오직 진실이라는 견고한 나침반만을 따라가며 관계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 나서는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꾸밈없이 솔직한 말 한마디가 천마디의 아름다운 말보다 훨씬 더 큰 울림과 굳건한 믿음을 선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노자의 세 가지 지혜를 함께 짚어보면서 우리는 단순한 언변의 기술을 넘어서는 깊은 통찰을 얻게 되었죠. 이 비결들은 그저 듣기 좋게 말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보다 우리 삶의 근본적인 태도와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핵심 철학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시각각 정보와 의견이 쏟아져 나오는 현대 사회에서 오히려 침묵과 절제, 그리고 변치 않는 진심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품격 있는 소통의 열쇠라는 점을 말이죠.
진정한 품격은 혀끝에서 나오는 유려한 수사나 순간의 아첨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흔들림 없는 지혜와 겸손한 태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말하고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설명하려 애썼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자는 우리에게 말의 양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질적인 가치와 진실성에 집중하라고 조용히 속삭여주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상대의 이야기에 온전히 귀 기울이는 고요한 침묵의 힘,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내면의 단단한 중심을 지키는 절제의 미덕, 그리고 꾸밈없이 솔직한 마음을 담아내는 진정성이야말로 결국 우리를 존경받는 존재로 이끌어주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요. 우리의 지난 대화들을 잠시 되돌아보면 어떨까요? 혹시 그때는 좀 더 침묵했더라면, 좀 더 신중하게 말을 골랐더라면, 또는 조금 더 진심을 담아냈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는 순간들은 없으셨나요? 아마 저만 그런 경험을 한 건 아닐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질 때입니다. 노자의 지혜는 결코 빛바랜 옛날 이야기가 아니죠. 급변하고 복잡해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타인에게 깊이 존경받는 존재로 우아하게 나이 들어가기 위한 시대를 초월한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의 실타래를 엮고 더 나아가 우리 삶의 품격을 섬세하게 결정하는 중요한 시대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나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길어올린 더 깊은 지혜와 사려 깊은 침묵이라는 소중한 가르침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말은 세상에 더 가볍게 흩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어 울림을 주고 있습니까? 노자의 가르침을 통해 이제는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빛나는 진정으로 품격 있는 노년의 삶을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삶의 깊은 통찰과 변치 않는 진정성을 담아내는 아름다운 울림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타인과 더 깊이 연결되고 우리 자신 또한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의 여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